할 얘기 많죠. 병이 어디서 유래됐느냐. 운명의 의사, 사실 시발점이었던 두 명의 리올량과 쫑난산 두 사람의 의사를 한번 가만히 보면 이 성향을 알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찐사부의 김원동입니다. 최근 창궐하고 있는 역병을 통해서 또 어떤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이버 차이나랩의 한우덕 대표님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역병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할 얘기 많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역병이 어디서 유래됐느냐, 이거를 놓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한판 붙었잖아요. 붙었죠. 예. 근데 어쨌든 일단 표면적으로 보기에 이번 역병이 중국에서 시작된 것은 분명해 보여요. 예. 우한에서 시작돼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 퍼져서 지금은 오히려 미국, 뭐 브라질 이런 나라가 굉장히 곤혹을 당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중국에서 시작됐던 이번 역병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 역병을 가만히 보면서 두 명의 의사를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역병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첫째는 리원량, 요녕성 출신이에요. 신명인가? 요녕성 출신인데 대학을 우한대학으로 왔어요. 이제 원래 동북 사람인데. 네, 동북 사람인데,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쫑난산이라고, 중국의 최고의 과학자들, 최고의 물리학자들, 뭐 이런 분들의 집밥 자랑할 수 있는 중국 원사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원사라는 거는 뭐 그들의 어떤 뭐 일종의 또 계급이겠죠. 예. 계급이라기보다는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원사 그룹으로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그분 국가를 별명이 대표하는 그런. 그분 별명이 근데 뭐 사스의 아버지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예.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사스 때 이분이 그 사스 퇴치를 진두지휘했던 그래서? 의사예요. 예. 그래서 쫑난산은 사실 사스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왜 눈여겨 봐야 되느냐? 우선 이제 리월량을 보면 처음으로 우한에서 이상하다, 사스가 또 왔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자를 발견한 게 12월 임상을 하다가 30일, 12월 30일 날 사스 환자가 또 발생했다라는 걸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12월 리월량도 사스라고 생각했네요. 네, 처음에 사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리월량이 그때 1월 30일 날, 물론 그 전에 뭐 알았겠지만 12월 30일 날 SNS를 통해서, 위챗을 통해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 동네 우한에 지금 사스 환자 나타났다. 7명이나 돼. 이렇게 이제 툭 그걸 공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우한에 사스 환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제 SNS에서 이제 번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 당국도 보게 되고, 그래서 1월 3일 날 우한의 경찰이 불러요. 너 왜 유언비어 유포하냐? 유언비어라고 생각. 유언비어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반성문 쓰라고 그래요. 반성문. 그 반성문 썼어요. 정말 우리 학교 때나 썼던 반성문을 너 앞으로 조심해. 의사한테. 앞으로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지? 그럼 안 할게요. 이제 그렇게 반성문을 써요. 그러는 와중에 이번 역병이 새로운 역병. 새로운 역병이 이제 번지게 된, 우한에서 번지게 된 거죠. 그때 이미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이 의사들은 뭐 하고 있을 사이에 이걸 이제 당국이 덮은 거죠, 말하자면. 뭐 반성문 쓰듯이 했으면 뭐 그냥. 그래서 그거를 쉬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런 쉬쉬한 상황이 계속되냐면 1월 20일까지 계속돼요. 그럼 거의 한 4주 가까이. 뭐 그냥 계속 그 사이에 중국 당국이 그거를 무시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관료주의의 병폐다. 그때 만약에 중국 당국이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가서 그거를 조사하고 그걸 이제 초기에 잡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안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머뭇머뭇하다가 1월 20일 날 쫑난산이 이제 등장해요. 쫑난산이 CCTV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이번 우한에서 발생한 역병은 사랑간 전염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중난산이 얘기를 하고 시진핑도 그날 예. 지시를 해요. 저거 정확하게 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1월 이제 12월 31일서부터 1월 20일까지 중국 당국은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이 역병에 관한은. 그러다가 시진핑이 지시를 하니까 결국 이제 나서서 이제 결국 그때 뭐 우한을 봉쇄하니 봉쇄하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한을 봉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자기들은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것을 다 쉬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의 어떤 공산 시스템의 어떤 그 관료주의 병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 한가운데 리월량이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들어 그 시스템이 키운 거나 네. 마찬가지네요. 그 질병은. 뭐 사스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사스 때도 마찬가지. 중국의 특히 베이징 당국이 그거를 계속 뭐 쉬쉬하다가 결국 그렇게 키운 경우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거죠. 근데 1월 20일 날 결국 이제 달래들어서 중국이 우한을 봉쇄를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1월 25일이 설이었어요. 설. 예, 중국의 춘절이죠. 춘절. 예. 중국의 춘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춘절 이전에 뭐 1주 전, 2주 전에 전부 다 돌아가잖아요. 지방도. 몇억 명이 이동하죠. 뭐 예. 몇억 명이 중국으로 이전하는데 우한에 왔던 농민공들이 다 이미 그때는 아, 외부로 빠져나간 다음이었어요. 뭐 외부뿐이겠습니까? 전 세계로 다. 전세 그렇죠. 그래서 우한에 있던 분이 한국에 와서 그렇죠. 우리가 첫 예. 사스 그 환자가 됐잖아요. 역병 환자가 된 것도 그 케이스.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이제 놀란 거예요. 이 외하이에서 환자가 발생해요. 왜 우한인데 왜 외하이지? 근데 우한에서 출발해서 산둥으로 가는 고속철도가 도착하는 곳이 외하이야. 그 마지막 정차장이 외하이에요. 그러니까 우한 역병이 바로 그냥 외하이까지 번지게 되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 번지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1월 20일, 1월 25일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2월 1일 날 미국이 중국에서 들어온 여행객들의 입국을 막죠. 그러다가 이제 미중 갈등이 처음 시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중에 또 2월 7일인가요? 2월 7일 날 리월량이 또 죽어요. 리얼량이 좀 더 나중에 죽지 않나? 2월 7일 날 죽어요. 2월 7일 날 저는 왜 죽었어. 최근에 죽은 거를 근데 2월 7일 날 리월량이 2월 7일 역병에 걸려서 죽으면서 예. 중국 내에서 그 여론이 공산당 관료주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죠. 궁금한 게 1월 20일에 쪽난산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쪽난산하고 수뇌부들이랑 뭐 조율을 했겠죠. 그냥 그게 그게 포인트예요, 돌발 행동일까요? 네. 뭐, 그래서 예. 그때쯤이면 이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로 확대될 때인데 종난산이 CCTV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예. 이미 이거는 어느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감춘다. 종난산을 통해서 음. 이걸 이제 말하자면 좀 더 공신력 네, 있는 네,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지. 일종의 대변인 역할을 한 그렇지. 거라고 시작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해야 보여지는 되겠군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리월량이 2월 7일 죽은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공산당에 대한 그리고 관료주의에 대한 그런 비판이 많이 일어나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굉장히 중국 공산당이 수세에 몰리게 되죠. 예. 근데 2월 27일 날 중난산이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서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역병이 이게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뭔가 기획된 느낌이야. 이것도 계획이 있었던 건가? 또 뭐 이런 계획인 거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것도 뭔 얘기야? 예. 그래서 이거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미국을 거론한 거죠. 그러면서 뭐 작년 뭐 우한에 네. 있었던 세계 군인 체육대 이런 얘기가 나온 그러니까 거군요.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 10월 11월 그때 우한에서 군인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우리나라 군인들도 참가했고 이제 세계 많은 나라의 군인들이 참가한 체육대회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인데 근데 이제 미국의 군인들도 와서 참가를 했어요. 예. 근데 미국의 군인이 온 사람들 중에서 감기 기운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 그 사람들은 결국 뭐 게임도 참가를 못 하고 그냥 돌아다니기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그때 그 병에 걸렸었는데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번 역병을 가지고 왔다 중국에 우한에. 그리고 이번 역병은 미국이 오히려 그 발원지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워낙 중국에 대한 비난이 또 공산당에 대한 비난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관심을 미국 쪽으로 이제 예. 틀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낳게 된 거죠. 어쨌든 그러게 되면서 미국은 가만히 있다가 이 뭔 소리야. 그때부터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역병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그건 미중 무역 전쟁이 약간 협의해가지고 약간 좀 이제 일단락 됐었는데 한 번 더 멱살 잡고 싸움 건 거는 또 중국인 거네요. 일종에 보면.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사실은 작년 말에 봉합이 됐단 예,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봉합됐었죠. 투더지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미중 간의 그런 갈등이 더욱더 극렬하게 진행된 거죠. 그리고 이 중국의 그때 당시에 예. 종난산이 나와서 한 그 얘기가 사실 시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병을 보려면 두 명의 리올량과 종난산 두 사람의 의사를 한번 가만히 보면 이 성향을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중국은 4월 8일 날 우한을 다시 개방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병이 중국 내에서 한꺼풀 꺾이면서 안정세를 찾아가요. 근데 그때에 미국이 다시 시작한 거야. 지금은 이 병의 포인트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 역병이 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역병으로만 봤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중국도 어떤 그 리올량 죽은 이후에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한 듯 보이고 또 미국에서도 사실은 트럼프가 그 선거라고 하는 요소와 함께 맞물리면서 중국에 대한 이런 그 압박을 계속 극렬하게 진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병은 역병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정말 평범한 상식이에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의 경우라면 사실은 이 역병이 어떤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떤 국가적인 그 세계적인 미국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걸 함께 글로벌 국제사회 함께 나서 이걸 퇴치해야 될 문제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에만 계속 포화를 집중적으로 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미중 갈등만 많아지고 지정학적으로 불안해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프트 파워적인 어떤 호감 주는 이미지만큼은 다 그 비호감으로 다 전락된 것만큼 많아서 맞는 것 같아서 뭐 둘 다 결국 얻은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건 미국이나 중국이나 특히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사실은 국가 이미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죠. 사실은 초기에 다른 각도로 이 문제에 접근했었더라고 그러면 이 정도는 안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역병과 관련해서 중국을 다 비난하는 이런 포지셔닝이잖아요. 득될 게 없는 일이었죠. 후에 이렇게 중국이 마스크 외교라 그래서 150개가 넘는 나라에 마스크를 이렇게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받으면서도 이렇게 욕먹는 경우는 처음 봤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뭐 어쨌든 지금 역병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또 올해 혹은 어쩌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내년 내후년까지 어쩌면 평생 같이 갈 수도 있는 역병이라고 하니 다음번 시간에는 또 지금 또 이런 역병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또 세계 경제 지도도 바뀌고 지정학적이거나 이런 정치 역학들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대표님 모셔서 또 좋은 의견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与众不同，坚持